아직도 별 생각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합건물관리인을 위탁회사로 선임해주고 있는데 이는 위법이며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공동주택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2021년입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전유 부분의 개수가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면 각 호실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호실이 50개가 넘으면 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라는 간단한 법입니다. 그런데 관리인 선임 제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관리인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일 필요도 없고 법인의 관리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위탁관리 업체도 당연히 관리인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인으로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관리인이 무엇인가부터 알고 가면 좋은데요.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구성되면 이 관리단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어느 단체이든 대표자가 필요하듯이 관리단에도 대표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고 판례에도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단체가 활동을 할 때는 대표자의 명의로 활동을 하게 되며 관리단도 대외적 활동을 할 때는 관리인의 명의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단이 소송을 한다면 소장에 관리인이 대표자로 기재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에 관리인이 대표자로 기재가 됩니다. 또한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도 하는데 관리인은 관리단의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건물 관리에 관한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관리인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 위탁관리회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는 마치 비영리 법인의 이사장이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인의 개념이 회사의 대표와 같으니 위탁관리회사 자체가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위탁관리회사가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위탁관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단의 대표자와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만약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이라면 위탁관리계약서 갑란에 관리단의 대표로서 위탁관리회사가 서명을 하고 을란에도 수탁자로서 위탁관리회사가 서명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자기계약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나와 내가 협상하고 또 나와 내가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영리 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의 땅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 보면 법인의 땅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탁관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여야 하는데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인이 된다면 자기가 업무를 지시하고 자기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인이 된다면 구분 소유자들은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사실상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관리단의 집회를 개최해본 구분 소유자라면 집합건물법을 준수하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의 주소를 파악해야 하고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나 서면 거리서 양식, 위임장 양식 등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인의 도움 없이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의 명부 또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후에 어찌어찌 명단을 확보했고 주소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우편물을 보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인이라면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즉 자기 회사를 자르기 위해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라고 하는 것인데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관리 회사를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따로 개최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인이 된다면 구분 소유자의 이익은 지킬 수 없고 오로지 위탁관리 회사만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의 관리인 선임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인이 될 수 있다면 위탁관리 회사 마음대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법인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는 자연인으로 한정한다고 보는 점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된다면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원래 법인의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렇게 결정된 사안의 법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이런 법적인 논리보다 무엇보다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인이 되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을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이러한 집합건물에서는 대부분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관리에 소외되고 다툼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과 관리회사가 누구의 통제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위탁관리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집합건물이 있거나 또는 이를 받아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에 맞지 않고 가장 중요한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위탁관리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직원이나 지인을 관리인으로 세우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겠지만 이는 구분 소유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막을 수라도 있겠습니다만은 위탁관리 회사 자체가 관리인이 되는 것은 법으로 보나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 보나 아주 잘못된 것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파트관리신문 김영두 교수님의 글을 참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공동주택에 사는 수많은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